우리가 할 내용은 주제 27번 광해군의 중립외교와 인조반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저번 시간에 임진왜란에 대해서 배웠죠. 임진왜란에 왜 일어났고 대표적으로 활약했던 사람들도 배워봤습니다. 임진왜란이 결국은 끝났지만 임진왜란은 조선에서 발생한 전쟁이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피해를 입고 끝난 전투였습니다. 특히 조선 사람들이 많은 피해를 입었었죠. 자, 근데 임진왜란이 끝나고 왕으로 등극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선조의 아들이었던 광해군입니다. 이 광해군의 정책을 알아볼 때면 우리가 이 광해군의 생애를 조금 알아두면 좋아요. 광해군은요, 임진왜란이 발생했을 때 선조가 이 광해군한테 일정한 지역을 맡기고 도망가 버리거든요. 그런 거를 봤을 때 광해군은 전쟁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고 두려운 인식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광해군의 목적은 선생님이 봤을 때는 크게 두 가지였다라고 생각을 해요. 전쟁으로 엉망이 된 조선을 다시 복구하자. 그리고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 돼 라는 생각이 많았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광해군의 업적을 보도록 할게요. 이 광해군이 정치를 하다 보니까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냐면 세금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조선에는 많은 세금 제도가 있었지만 특히 문제가 됐다라고 여겼던 세금이 뭐냐면 바로 이 공납이었습니다. 공납이라고 하는 거는요, 특산물, 각 지역의 특산물을 세금으로 내는 제도입니다. 특산물을 세금으로 내는 제도가 바로 공납인데요. 이게 어떤 문제가 있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에서 곶감을 세금으로 내야 된다라고 하면은 이 곶감이 여름에도 상하지 않고 사냥까지 서울까지 왕이 있는 데까지 무사히 가야 했어요. 만약에 상하면 큰일인 거예요. 그리고 또 문제는 한 번도 농사만 짓던 사람이에요. 물고기는 본 적도 없는데 갑자기 물고기 100마리를 내라고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공납의 문제가 많으니까 어떠한 법을 실시하면요, 대동법이라는 것을 광해군이 실시하려고 노력합니다. 대동법이라고 하는 것은 공납이라는 세금을 각 지역의 특산물로 내지 말고 그냥 쌀이나 옷감 같은 걸로 내라. 왜냐하면 쌀이나 옷감은 썩을 일도 없잖아요. 그리고 쉽게 구할 수 있고 이 쌀과 옷감으로 내면 우리가 왕이 필요한 것을 직접 시장에 가서 사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좋죠. 그리고 또 중요한 포인트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쌀을 100가마니씩 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요, 토지를 기준으로 쌀을 내게 했습니다. 즉, 토지가 많은 사람들은 더 많은 세금을 내고 토지가 없는 사람들은 안 내도 되겠죠. 토지가 적은 사람들은 적은 세금을 내도록 하게 했습니다. 그게 바로 대동법이에요. 그러니까 대동법은요, 정리하자면 각 지역의 특산물을 내는 대신에 토지를 기준으로 해서 각각의 토지를 기준으로 해서 쌀이나 옷감으로 세금을 내도록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대동법이었습니다. 쌀이나 옷감으로 세금을 내도록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토지가 많은 사람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좋은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세금을 많이 내야 했잖아요. 그래서 이 광해군이 실시한 대동법이 전국적으로 실시가 되는 것은 바로 100년 뒤가 돼서야 전국적으로 실시되게 됩니다. 그만큼 우여곡절이 많았던 것이 바로 대동법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광해군이 했던 외교 정책입니다. 광해군은요, 중립외교라고 하는 것을 실시해요. 자, 먼저 외교라고 하는 거는 외국, 다른 나라와 교류하는 것을 의미하죠. 자, 그리고 중립이라고 하는 것은 중간의 입장에서 서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왜 광해군은 중간의 입장에서 서 있었는지 알아볼게요. 당시 시대 상황을 봐야 되는데요. 중국 명나라가 그 옆에 있던 후금과 경쟁하고 있었습니다. 이 후금은요, 여진족이 바로 나라를 세웠는데 그게 바로 후금이었어요. 우리 여진족 생각나나요? 우리 여진이랑 진짜 많이 싸웠었거든요. 자, 그쵸? 우리 고려시대부터 계속 싸웠었죠. 자, 그런데 이 여진이 성장해서 후금이 되었고 이 후금과 명이 전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명나라의 세력이 정말 많이 약화되어 있었어요. 자, 그러니까 명나라가 어떻게 했냐면 누구한테 도움을 요청하냐?
조선한테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냥 도와줘라고 얘기를 해요. 왜? 임진왜란 때 우리도 너희 도와줬으니까 조선 너희들도 얼른 와서 우리 도와줘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광해군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요. 아니, 가만 보니까 명나라를 도와주면은 죄 없는 조선인들이 많이 죽을 것 같아요. 왜냐면 딱 보니까 명나라가 이긴다라는 정확한 어떤 확신이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광해군이 어떻게 했냐면 당시 장군이었던 강홍립을 살짝 불러서 강홍립 장군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무조건 우리가 명나라가 보내달라 그러니까 신하들이 관리들이 자꾸 눈치 주는 거예요. 빨리 명나라 가서 도우라고 그게 유교에 맞다고 막 하니까 우리가 군대를 보내기는 보내는데 중요한 게 근데 지금 너가 지금 가서 상황을 좀 살펴보고 명나라가 많이 질 것 같으면 그냥 싸우지 말라. 그러니까 너가 상황을 잘 보고 조선한테 피해가 가지 않는 결정을 해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누구의 편을 드는 게 아니라 중간의 입장에서 조선에게 가장 도움이 되는 선택을 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그래서 강홍립은 상황을 보다가 명나라가 이기지 못할 것 같고 후금의 힘이 아주 강력해 보이니까 후금에게 항복, 그냥 우리가 싸우고 싶어서 온 게 아니에요 라고 항복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게 지금의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영리해 보이죠. 왜냐하면은 불필요하게 소중한 목숨을 잃지 않아도 되는 거였잖아요. 하지만 유교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게 올바르지 못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특히 유교적인 신하들은 명나라가 조선을 도와줬었는데 그 명나라와의 의리를 깨트려 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광해군에 대한 정책이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어서 광해군을 몰아내야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어떤 세력들이 등장하냐? 바로 이 서인이 등장합니다. 이 서인에 대해서는 우리가 배울 건데요. 우리가 신하들이 많은데 이 신하들 중에서 보통 서쪽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을 서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서인들은 신하들, 붕당 세력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서인은 관리들 중에 하나의 무리가 있었어요. 그 무리들을 서인이라고 합니다. 서인은 이제 광해군을 몰아내고 인조를 왕으로 세우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꼬투리를 잡아야겠죠. 그런데 마침 광해군이 자기와 배다른 동생이었던 동생을 죽이고 자기의 새엄마를 쫓아냅니다. 그러한 사건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러했던 중리매교 그리고 광해군이 했던 정책들을 내세우면서 어떻게 명나라와의 의리를 깨트리냐, 그리고 어떻게 새엄마를 쫓아내고 동생을 죽이냐라는 명분으로 서인은 광해군을 몰아내고 인조를 왕으로 세웁니다. 이것이 바로 광해군을 몰아내고 인조가 왕이 된 사건을 인조반정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인조가 왕이 되게 돼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중요한 건요. 이제 인조가 왕이 됐잖아요. 그럼 인조는 후금이랑 친하게 지내야 될까요? 명나라와 친하게 지내야 될까요? 명나라와 친하게 지내야겠죠. 왜냐하면 광해군이 명나라를 정확히 제대로 도와주지 않아서 신하였던 서인 세력들이 광해군을 막 몰아냈죠. 그런 걸 봤을 때 인조는 이제 꼼짝없이 명나라와의 의리를 지켜야 하는 입장에 놓여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결정들이 또 큰 비극을 불러오게 되는데요. 그 비극은 다음 시간에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우리 스토리북에 있는 퀴즈 풀어보고 내용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2쪽에 1번 보겠습니다. 자, 공납에 동그라미 칠게요. 공납이 바로 특산물로 세금을 내는 것이지요. 자, 그 다음 이번에 빈칸에 들어갈 말을 써볼게요. 먼저 어떤 왕이 공납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동법을 시행했나요? 바로 광해군이죠. 그리고 두 번째, 대동법은요, 토지를 기준으로 쌀과 옷감을 내는 거였죠. 자, 그 다음에 63쪽에 다음에서 우리 보기를 보고 빈칸에 들어갈 말을 적어보도록 할게요. 광해군은 후금과 명 사이에서 어떤 외교를 했나요? 바로 중간에 서 있는 중립외교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서인이 주도한 반정은 뭔가요? 바로 서인이었던 세력들이, 그러니까 신하들의 일부를 서인이라고 불러요. 이 서인을
광해군을 몰아내고 인조를 왕으로 만들었던 사건, 이것이 바로 인조반정입니다. 그럼 여기까지 하고 우리 워크북에 있는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